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부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뭐 첫 번째는 그냥 워밍업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요 내용들 우리가 2학기 2외고사 파트 부분들 했었으니까 요 부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 문제부터 볼 거예요. 저희가 뭐, 요 수능 특강 보시면 뭐 이렇게 자연 환경부터 뭐 자원, 산업 구조, 사막학 여기 있는 내용들까지 했는데 저는 이 기본 문제랑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이렇게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개념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요 내용들을 하고요. 제가 한 게 거의 모든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다라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그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세 지역의 시기별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강수를 나타낸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는 일반적으로 건조아시아라고 하니까 건조기후가 나타나는데 건조기후만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면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을 하나 찍을 거고 그래서 건조기후는 크게 그 사막기후랑 스텝기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막이 하나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스텝이 하나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건조기후, 자연환경 부분들 할 때 지중해성 기후가 나왔었거든요.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아프리카에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오더라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지도를 먼저 봐요. 지도를 먼저 보면 여기가 대충 어느 기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공부하거나 얘네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 뭐 여기서부터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부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A는 일단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라고 하지만 요 북부 해안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가 요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대부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지중해성 기후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니까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사막 기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C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C는 일단 사막은 아니죠. 사막은 사하라 사막, 룹 아라리 사막 요 정도가 사막에 나타나지 얘네들은 좀 위쪽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텝 기후는 사막 기후의 주변에 나타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면 훨씬 더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750mm, 500mm, 250mm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그마한 글씨들이 괜히 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기후, 건조기후를 구분하는 중요한 것이 강수량이고 강수량은 크게 건조기후를 구분할 때는 500mm 미만을 건조기후라고 하기 때문에 500mm 선을 그어서 얘는 500mm 이상이구나. 건조기후가 아니구나. 건조기후가 아닌 녀석이 하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둘은 건조기후인데 이 건조기후임에도 비가 거의 안 오는 지역과 비가 어느 정도 내려서 조그마한 풀들이 자라는 지역 스텝기후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게 대략 250mm 연강수량 250mm 기준이니까 요거 이상인 곳 여기가 스텝 여기는 사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다른 것들을 뭐 여기 시기별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답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여기는 500mm 이상이니까 건조기후가 아니지만 여기 강수 패턴 괜히 이걸 준 것이 아니죠. 강수 패턴을 이렇게 주시면 여기는 다 북반구니까 그 다음에 6월에서 8월이 여름입니다. 근데 이 강수 그래프를 보시면 특이한 게 6월에서 8월에 비가 거의 안 와요. 이 말은 썸머 드라이 CSU다 라고 해서 다가 C가 됩니다. 그래서 다가 C인 거는 2번밖에 없어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끝이 나는데 다른 것들도 한번 보자 이거죠. 자, B는 사막기후 500mm도 안 내리는 거
사막기후가 나타나는 거 가가 B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는 250mm 이상 정도 되니까 여기가 A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고 푸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여름에 똑같이 비가 안 오네요. 그래서 비슷한 미도대에 나타나니까 여름에 또 비가 안 오는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는 2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 자연환경과 관련돼서는 기후가 들어갈 수 있고, 이 기후는 크게 기후는 크게 요거 기후는 크게 어떤 기후였죠? 온대기후가 있는 게 하나 있었고, 건조기후가 있었습니다. 건조기후는 건조기후가 있었고요. 이 온대기후는 우리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고,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 강수 낮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건조기후는 스텝기후랑 사막기후로 구분을 했었고, 이 건조기후로 구분하는 선이 연강수량 500mm 미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텝기후는 연강수량 250에서 여기 500에서 250mm 연결했겠죠. 250에서 500이 맞나? 네. 250에서 500mm, 250mm 이상, 500mm 미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막기후는 연강수량 250mm 미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지중해 주변에 주로 많이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지도의 A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형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A는 안정육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지형과 관련해서는 여기가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안정육계는 일반적으로 고생대 이전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땅 덩어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기조산대이기 때문에 A는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C에는 삼각주가 넓게 발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따라서 밑에 내려오고 자세히 보시면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델타. 그래서 이런 수학에서 기호 델타가 요거에서 차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맞는 설명, 기억은 틀린 설명.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D는 여기 흐르는 D는 기후 환경이 다른 지역에서 발원한 외래하천이다. 그렇죠. 외래하천 개념 나왔습니다. 외래하천은 기후가 다른 기후 지역에서 다른 기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하천들을 바깥에서 온 하천이다 이렇게 해서 외래하천이라고 하고요. 건조기후에서는 하천이 발달하기 어려운 구조죠. 왜냐면 기껏해야 와디, 비가 한번 내렸다가 이렇게 증발해버리는 이 정도인데, 이 건조기후 지역을 그냥 이 물들이 흐른다는 것은 많은 것이 증발되지만 물이 공급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조기후에서 이렇게 물을 공급하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다른 기후 환경에서 흘러내리는 거죠. 여기는 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열대 기후 지역에서 이렇게 기원하는 거고, 여기는 호주 아나톨리아고 C기후, 온대기후에서 이렇게 발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인 것 같아요.
니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B는 이보다 초원이 넓게 분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B는 여기가 뭐 오아시스도 있고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뭐 여기 사람들이 꽤 사는 이유 뭐 이런 거 알아봤는데, 여기는 사막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막 기후고요. 여기 E는 초원들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까는 기후 문제였다면 이거는 뭐 지형 문제가 있겠죠. 지형 문제가 있고, 뭐 정리하기 나름인데, 이거 신기조사인데 아틀라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신기조사인데 말고 아까 또 뭐가 나왔냐면, 그다음에 삼각주 나타나는 데는 나일강, 그다음에 외래하천이죠. 외래하천 바깥에서 온 하천이고, 나일강이랑 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사막도 있고 초원도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부분들 2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자연환경에 적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자, 기역지역은 니은 외래하천이나 디귿 오아시스 주변을 제외하면 농경에 불리하며 사람들이 살기에 부적합하다. 이러한 기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한 방식으로 이란에서는 카나트를 활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카나트 건설하는 장면, 그다음에 이 카나트가 배후 산지에서 뭐 우물을 파가지고 마을까지 수로를 패서 뭐 이렇게 경지를 만드는 거, 요거를 한번 해보고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A의 기역에는 사막기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막기후는 외래하천이나 오아시스 주변을 제외하면 농경이 불리하죠. 그래서 사막기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의 사례로는 나일강이 있다. 여기서 외래하천 나일강. 네, 그때 했었죠. 맞는 설명. 디귿 오아시스에는 벼의 이기죠. 벼 갑자기. 네, 이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주로 밀을 재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디귿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지우면 하나, 둘, 셋. 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은 어차피 맞았던 거고, 리을이 맞냐 아니냐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리을은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건설한 지하 관계 수로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지하에서 원래 위로 흐르면 증발해 버리니까 지하에서 증발 안 되게 이렇게 물들을 통로 이렇게 수로를 깔아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하 관계, 물을 댄다는 수로 이렇게 해서 리을.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해보시면, 사막기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 나일강 나왔던 거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벼의 이기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통적인 생활 모습에서 농업은 주로 밀농사를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하 관계수로 카나트가 있다라고 해서 보면, 농업 안에서 관계수로는 카나트, 북아프리카에서 포가라 뭐 이렇게 한다 했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했었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 자료와 같은 전통 가옥과 구조물을 나타내는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동식 가옥. 그래서 뭐 몽골에서는 게르라고 하고, 그냥 다른 중앙아시아에서는 뭐 유르트라고 하고 뭐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였고요. 자, 여기는 이집트를 찍은 것 같은데, 이집트에서는 여기 흙 벽돌집, 그래서 조그마한 창문, 뭐 평평한 지붕 뭐 이런 거 했었던 거, 골목이 좁다 뭐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이란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바드기르라고 해서 천연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의 특징을 살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 맞죠? 네.
강수량보다 증발력이 많으니까 건조한 거예요. 회백색의 포도졸이 넓게 분포한다. 포도졸토 기억나십니까? 냉대기후입니다. 상록 화렵수가 다층의 울창한 숲을 이룬다. 건조기후에서? 전혀 아니죠. 열대기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름철 열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풍수해가 자주 발생한다. 열대 저기압이 자주 일어나는데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온대 기후, 몬순 기후가 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5번 가축 사육과 작물 재배가 함께 이루어지는 혼합농업 발달했다. 뭐 혼합농업은 대표적인 곳은 서해안해양성 기후. 그래서 가축 식량, 가축 재배하고 인간 식량 재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건조기후인데 이 건조기후의 또 특징은 강수량보다 뭐가 큰데 증발량이 크다. 뭐 이 정도 하나 더 추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했습니다. 자, 5번, 6번, 7번, 8번 4개 남았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 가나는 각각 대추야자 올리브 중 하나이고 A와 B는 각각 이집트 튀르키예 중 하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뭐 농업 특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가는 뭔지 몰라요. 대추야자나 올리브. 건조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건조기후 지역의 주요 작물 중 하나로 이것의 생산량이 많은 국가는 나일강을 이용한 관계 수rop과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한 어디죠? 이집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건조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거니까 올리브보다 대추야자가 맞는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대추야자, A는 이집트. 이제 나와보겠습니다. 나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어떤 거냐? 올리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발사믹 이거 올리브 C로 만드는 거고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여기서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것의 생산량이 많은 국가는 흑해와 접하고 아나톨리아 고원이 있는 튀르키예, 터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가는 대추야자다. 맞죠? 나는 연중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 유리하다 했는데 지중해성 기후가 연중 강수량이 많냐? 이거는 약간 서해안해양성 혹은 열대우림 뭐 이런 건데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CS 여름이 안 오기 때문에 틀린 설명. 디귿 보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지중해 연안에 있다. 그래서 이집트랑 튀르키예가 모두 지중해 연안에 있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지중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튀르키, 여기가 지중해. 그러니까 다 안에 있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2번이 정답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A는 건조아시아? 아니죠. A는 이집트 맞죠? B 튀르키예가 북부 아프리카 아니죠.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뭐 정리를 할 게 있을까요? 정리를 그래도 해보자면 대추야자는 어느 기후 지역에서 재배하냐? 여기서 대추야자 주로 건조기후 지역에서 생산하고 올리브는 주로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란다. 뭐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는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서 어느 현상의 발생 위험 지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느 현상의 발생 위험 지역. 그 다음에 이 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짜자자자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발생 지역으로 사헬지대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 건조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느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극심할수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위쪽 뭐 이렇게 있습니다. 건조아시아에서 사막은 아닌데 사막 주변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막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발생 지역은 사헬이라고 하는 여기 사하라 사막 여기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갑 맞는 설명. 을 주로 사막 기후 주변의 스텝 기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을 맞는 설명. 그래서 정답은 갑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외선 투과량을 증가시켜 식물의 생장에 저해되는 피해를 유발합니다. 네, 이거는 오존 이고요. 오존은
남반구에서 나타납니다. 처음 해결 방안으로 경작지 및 관계 용수를 사용량 확대를 통해 식량 생산의 증대를 올릴 수 있다. 안 그래도 지금 사막화로 좀 먹고 살기 힘든데 경작지 및 관계 용수의 사용량 확대로 식량 생산 증대를 들 수 있다. 좀 어려우지 않을까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그 내용들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막화 지역은 사헬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스텝 기후 지역에서 발생하고, 네. 경작지 및 관계용수 사용량 확대를 통한 식량 증대 뭐 이런 것들이 뭐 장기적으로는 바라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산업별 생산액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지도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뭔가 커터칼처럼 생긴 거. 요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다음에 여기 아라리 산맥이 있고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핵심 지역 메카 메디나 가지고 있고 여기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리고 자, 여기 오른쪽에 여기 중앙아시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카자흐스탄, 제가 카자흐스탄 보여줬잖아요. 요 밑에가 아마 키르기즈스탄 이런 것들이 되는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가나다를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게 뭐 1차 산업 비중이 높다 뭐 이렇게 높다 아무리 높다 하지만 우리가 현대사회가 농경사회를 지나서 그다음 산업사회를 지나서 지금 정보사회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일단은 무조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비중이 꽤 많이 차지한다라고 하면 개발이 전통적인 생활들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가장 적으면 얘들은 최신 현대화된 도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나가 산업별 생산의 비중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차 산업 비중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얘는 석유 같은 거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가능성이 있고 키르기즈스탄이 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세 국가 중에서 국토 면적 틀린 설명. 자, 나는 이슬람교에서 수니파보다 시아파가 많다. 시아파가 많은데 이란, 기껏해 이라크, 뭐 요정 예멘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틀린 설명. 자, 가는 나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여기 있는데 가가 농업 1차 산업이 높은 키르기즈스탄. 그래서 키르기즈스탄은 이슬람교 신자 청장년층 인구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는 나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가가 나보다. 그래서 나는 2차 산업 석유 캐는 것들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사우디 확률이 높은데 사우디는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 여성 100명당 남자 수가 많죠. 왜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남성들 굉장히 많이 오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는 다보다 석유 수출량이 적다. 가는 키르기, 다는 그거죠. 이스라엘이니까 가는 다보다 석유 수출량이 적다. 아니죠.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납니다. 그래서 많다가 맞는 말이고요. 가는 다보다 1인당 국내총 생산이 많다. 다는 가보다 1인당 국내총 생산. 가보다 1인당 국내총 생산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뭐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먼저 국토 면적 이런 것들은 뭐 지도가 제시되면 좋은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한다는 거죠. 사우디가 이렇게 있으니까 다른 얘가 사우디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겁니다. 세 국가 중에 국토 면적이 넓냐 이런 거는. 자, 나는 이슬람교 신자 중 수니파보다 시아파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교가 우리가 지난번에 끝내긴 했지만, 네, 여기 보시면 종교는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이슬람교 안에서도 수니파, 시아파, 수니파,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의 대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의 대가는 이란, 그 다음에 뭐 예멘, 그 다음에 뭐 이라크도 많은 부분들 점령하고 있고, 나머지 다수,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년층의 성비 문제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경제 활동과 관련된 내용, 국가의 산업 구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 활동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 친구들이 이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석유 여기다 적어야겠다. 산유국과 비산유국이라고 구분할 수 있고, 이 산유국의 청장년층 인구에서 성비가 높다. 그래서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수니까 성비가 높다는 것은 남자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석유 수출량 하면 설명하겠지만, 석유 수출량 하면 사우디 높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내 총생산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산유국이 높고요. 비산유국 중에서는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것들로 하냐면 기술, 첨단, 컴퓨터, 전자, 기술 등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네, 정리했고요. 자, 8번 마지막 문제. 자, 선사시대부터 베르베르족이 아틀라스 산맥 부근. 아틀라스 산맥 어디 있었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요게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틀라스 산맥 부분 있는데 C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사하라 사막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어가지고 오펙이 가입됐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제리인 것 같습니다. C. 구소련의 해체 이후 독립한 국가로 동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평원이 나타나고, 남부 지역에서 사막과 초원지대가 나타난다.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의 후손이 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있는데 B죠. A는 어디예요? A는 우크라이나.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도 나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B 정답은 3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석유 국가와 관련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카자흐스탄도 있고, 뭐 알제리 뭐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